100% 엘리트 코스예요. 예, 한강 유치원을 일단 가고요. 그렇죠. 다음. 창전소학교,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거든요. 창전소학교가 있습니다. 강민도 교수님, 창전소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저 창전서학교는 중구역 창전동에 있다고 해가지고 창전서학교고, 근데 이제 창전서학교는 김일성이가 다녀갔던 학교, 그러니까 현지지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상당히 유명해지고, 김일성, 김정일이가 다녀가게 되면 그 학교는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다 있게 돼. 그러면 또 사족지가 되기 때문에 모든 관광객들도 다 저기 가는 그런 학교입니다. 아니, 이 학교야?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대체로 간부 사택들이에요, 몽땅. 저기 사진이 초등학교 학생들 수업하는 사진이죠? 네. 컴퓨터 있고 다 있네. 그러니까 이 창전서학교가 왜 유명하냐면 사족비라고 하거든요. 사족비, 저 학교 자체가. 그러니까 예, 그 몽땅 거기다 다 일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데가 바로 창전서학교. 그러면은 아까 뭐 김정은도 다니고 했다 그래서 창전서학교가 일반 학생들하고 어떤 특별한 대우가 다른 거예요? 아니, 다른 서학교에는 컴퓨터가 없어요. 아, 컴퓨터 하나 자체가? 네. 이명선 안에 저 창전소학교는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인민학교의 표준이에요, 거기가. 예. 그다음에 창전소학교는 여기 바로 창전골이라고 이번에 만들었잖아요. 거기서 조금 내려 대동강 바로 옆에 유역에 있어요. 근데 이게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가장 많이 찾아온 사족지거든요. 그래서 네. 유명한. 네, 그리고 유래를 보면은 예전에 평양시가 수해 때문에 잠긴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재난이 일어난 다음에 네, 김일성이가 제일 먼저 걱정스러워서 갔던 곳도 여기예요. 다음은 이제 한국의 중고등학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 엘리트 코스인데요. 평양 제1고등중학교. 그러면 평양 제1고등중학교랑 아까 명문이라고 했던 금성 제1고등학교랑 그 차이가 뭔가요, 강도 교수님? 그러니까 금성학원은 뭐 지금은 좀 금성학원으로 바뀌면서 뭐 컴퓨터 뭐 천재들도 간다고 하지만 기본 만들어한 취지는 금성학원은 예술인 양성소고 이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우리나라의 과학고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재들, 수재들 가는데. 수제들 가는데. 수재들 가는데 수재라고 다 못 가고 간부들 자재를 위주로 해가지고 가는 데가 많아요. 우리 아라 씨, 이거 들어는 보셨어요, 아라 씨는? 평양에서는 유명하겠죠. 은희 씨는? 이게 TV에는 자주 나왔었어요. 평양 제1고등중학교 학생들이 교육받는 장면이 학생 그 어린이들 프로그램에 자주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름은 알아요. 창광유치원은요? 창광유치원도 TV에 많이 나왔어요, 이름이. 근데 거기서 어떤 걸 가르친다 이런 것까지는 몰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걸 왜 이 학교를, 이게 평양 제1고등중학교 평양만 있는 게 아니고 각 도마다 제1고등중학교 하나씩 다 세워놨는데 특히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뭐가 특징이 나면 간부들 자녀들도 많이 갑니다. 수재들도 가지만. 남산고등학교라고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 남산고등학교는 인민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었는데 여기 김일성 자녀들이 다 100% 남산고등학교를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산고등학교, 김종일이, 김평일이, 뭐 김경희, 그다음에 김경진이, 김용일이, 그러니까 김일성 자녀가 5명 있는데 이 5명 전체가 이 남산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이 자녀들이 나온 다음에 이 학교를 폭파시켜 버렸습니다, 김종일이가. 왜요? 다시는 거기에 대한 추억이 안 좋기 때문에 싹 폭파시켜 버리고 없애고 거기 중앙당 청사가 다 들어섰는데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간부들 자녀들 어떻게 할 것인가 해가지고 평양 제1고등중학교를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가 이렇게 학교를 가려면 그냥 당연히 여기 나오면 여기 들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시험을 보나요, 저기? 시험을 보고 아니, 노력을 가고 해야 싶었는지 되는지. 아니면. 창광 유치원을 거치면 뭐 그건 11년제 의무 교육 제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창전소 학교를 가는 거고요. 그럼 평양 제1고등중학교는 시험을 보고 시험을 수재들만 가는 겁니다. 현석이 씨는 어떻게 들었어요? 시험을 보는데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을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부도 돈이 있고 권력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평양에 있는 일고등에 가기 위해서는 이름 있는 뭐 김책공대라던가 이런데 대학 교수들 불러가지고 교수를? 예, 또 외국에 좀 나와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 불러가지고 집에서 과외를 받아요. 1대1로. 그래서 한 일주일에 3번, 4번 정도 와서 해주면 한 달에 $100에서 $200 정도 받아가곤 했었거든요. 제 사촌 동생은 이제 영어 같은 걸 이제 배웠는데 일고등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데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한 달에 $100 정도. 아무리 또 돈이 고위층 있어야만. 자제라도 공부를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는요,
그러니까 평양 일거동은 좀 아무나 좀 갈 수 없는 곳이고 최고의 수재들만 갈 수 있고, 근데 최근에는 지방에도 이게 일거동이 생기다 보니까 또 일거동에는 들어가려면 엄격한 시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가난한 집 자식이어도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초창기에는 일거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북한에서 그 여기저기서 그 교육열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간부들 자식과 있는 집 자식들이 거기를 들어가요. 어떻게 들어가면 백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좀 그래도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기 좀 어렵다 하게 되면 가해를 쓰는 거예요. 가해를 써서라도 거기 들어가는 이유는 바로 일반 고등학교보다 일고등학교들에서 공부를 하고 졸업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일반 학교보다는. 지금 현재는 북한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인가 중국어, 영어, 수학, 물리 한두 가지 과목에다 힘을 주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많은 걸 해서 분산해서 안 된다. 내가 앞으로 써먹을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줘서 그러니까 가정적으로 데려다가서 이렇게 교수들 데려다가 교육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면은 대학을 가는 것이 수월하게 중앙대학을 우선 첫째로 추천을 받아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을 가면은 어디를 갈까? 자.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 종합대학이 우리 강명도 교수님이 안 나오신 대학교. 왜 김일성 종합대학을 최고로 꼽나요, 강명 교수님? 아니 김일성이 누굽니까? 신과 같은 존재인데 북한에서 그 김일성 이름 달아놨다는 자체가 최고 대학이니까 달아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은 최고 대학일 뿐만 아니라 최고 교수진도 다 최고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부교수 교수만 되면 승용차 줬거든요. 저희가 있을 때도. 나라는 승용차를 줬습니다. 물론 혼자서 타는 건 아니죠. 두 사람에. 교수 두 사람이 차 한 대 탈 수 있게 그만큼 대우를 해줬던 거죠. 그러니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고 보면 북한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이제 김일성종합대학을 민족 간부 양성의 중심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는데 항상 이제 중요 요소들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간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한에서 서울대 가려고 이렇게 희망하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김일성종합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엘리트로 인정받고 미래도 완전히 확정적이다 하는 것을 보장받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까지는 어느 정도 출신 성분이 중요했잖아요. 물론 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그럼 김일성 종합대학에 들어갈 때는 출신 성분도 뭐 중요하지만 성적이 더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그 참고로 재미난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면 김일성 종합대학 입시 때는 전쟁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일단 그 추천을 받고 입학 시험을 치러 오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입학 시험 이제 북한은 입학 시험을 칠 때 수험 번호 쓰고 이름을 써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다 이게 접어서 꿰매 넣습니다. 안 보이게. 일률적으로 채점을 하는 선생님들이 누구 거라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시험지만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간부들의 백이나 뭐나 해가지고 또 야를 뿌리기 때문에 일단 김일성 종합대학은 입학 시험이 끝나면은 채점하는 선생님들하고 그 시험 용지 있죠. 이걸 싣고 지도새도 모르게 암해모사처럼 오den가 사라져요. 금강산이라든가 묘양산 쪽에 가서 아예 애딴 곳에 가서 채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힘 있는 간부들은 그것까지 위치 추적을 해서 따라가서 네, 또 자기 자식 거나 이거 부탁받고 이렇게 고치곤 하고. 출신 성분이 우수한 사람은 뭐 그렇다 치고 그 정원이 더 되잖아요. 출신 성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경쟁은 엄청날 것 같은데. 들어가기 위해서. 예. 공부 결국 잘하는 사람들이 가죠. 예, 당연히 갑니다. 가는데 그 다음에 입학을 한 다음에 그 학과정을 거치는 과정에 생활용 요거 수준이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뒤를 못 봐주는 겁니다. 못 대주는 거죠. 그럼 장학금도 없어요? 장학금 있죠. 김일성 장학금도 있고 장학제도는 있는데 그 북한의 그 가격으로 계산을 해서 장학금 받아봤자 그 꼼값도 안 돼요. 그게. 박기슬 씨. 예, 제가 이제 그 김일성 종합대학에 우리 시형이 다녔어요. 정치경제학부 거기에 붙었어요. 거기 붙어가지고 공부하는 어간에 진짜 그 생활비라는 게 있잖아 만만치 않아요. 그 무슨 진짜 일반 사람들은 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우리 시아버지 그 맨날 그 덜렁청이 부인장 하니까 그 전국 각지에서 이제 식량 올라오면 그 식량을 날라다줘요. 그 간부들한테. 예. 그래야 이제 그 마지막까지 7년이란 기간을 이제 졸업하고 나오지 안 그러면 그 경쟁률에 벗어나질 못해요. 근데 경쟁률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든지 이렇게 좀 인류대학은 아무래도 그 경쟁률이 치열하고 또 돈이 내가 실력이 있어서 붙긴 붙었지만 그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대학교를 다닌다는 간판으로
앞으로 나랑 일생을 같이 할 여자를 예,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조금 여자 쪽에서는 좀 출신 소문 안 좋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남자한테 시집을 감으로써 신부 세탁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예, 그 김일성 종합대학이 한 6년인가 7년 됐는데 7년을 계속 뒷바라지를 했어요. 돈을 그냥 퍼부었는데 근데 남자들이 한 30% 40%가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그래서 그 정말? 여자들 집들에서 그 앞길을 막아놓겠다고 막 그 복수를 하는. 아, 북한에 그런 게 있어요? 네, 있어요. 있어요. 옛날에 남한에 왜 판검사 법대생들. 예. 시험 뒷바라지하고 의사 파이고. 뒷바라지 하다가 딴데 네. 당당하고 이러고. 많은 드라마의 소재죠. 드라마예요. 이야, 북한의 북한은 평양이 그렇구나. 그래요. 저희는 김일성 종합대학은 그 뭐 생각도 못 하고요. 무산에서 평양에 있는 아무 대학이나 갔다고 하면은 정말 그 애들은 대단한 거예요. 평양내. 그래서 우리 쪽에 강택민이라고 아까 중국의 그 주석처럼 잘 산다고 해서 별명이 강택민인데 그 집의 딸들이 2명 다 평양에 있는 체대를 갔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방학 때 돼서 오면은 동네 사람들이 그 집에 몰려가요. 왜냐하면은 평양 냄새 맡는다고. 냄새가 다르대요. 그리고 때깔도 다르대요. 그럼 걔네들은 막 으쓱해가지고 난리인 거예요. 맞아. 그렇게 김일성 종합대학이 무산에서는 문제가 하긴 아니라 그냥 평양이라면 다